인간은 쉽게 잊지만 동물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기억이 깊은 상처로 남아 무서운 복수가 되기도 합니다. 동물들도 감정이 있으며 사랑하고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인간이 그들에게 준 상처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기억 속에 남아 언젠가 무섭고 강력한 형태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2002년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코끼리의 복수입니다. 밀렵꾼들은 값비싼 상아를 얻기 위해 한 어미 코끼리를 무참히 죽였습니다.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린 새끼 코끼리는 극심한 충격과 두려움 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주민들은 그 작은 코끼리를 무시하고 방치했습니다. 그렇게 15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날의 사건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하지만 그 코끼리는 성장하여 거대한 몸집과 무서운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마을 사람들은 거대해진 코끼리의 복수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코끼리는 온 마을을 뒤엎으며 주민들을 공포에 빠뜨렸고 결국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죽어가는 코끼리를 보며 그가 어릴 적 잃은 가족의 고통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2015년 인도에서 벌어진 호랑이의 추적입니다. 작은 새끼 호랑이를 잔인하게 죽인 밀렵꾼들은 현장에서 사라졌지만 어미 호랑이는 근처에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에 가득 찬 어미 호랑이는 밀렵꾼들의 냄새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수십 킬로미터를 쉬지 않고 달려 마침내 밀렵꾼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날의 끔찍한 사건 이후에도 어미 호랑이는 계속해서 인간을 공격했고 마을 전체가 공포에 빠졌습니다. 결국 정부는 어미 호랑이를 사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분노가 정당했으며 단지 복수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2021년 남아프리카의 악마의 하마 사건입니다. 한 남성은 어린 하마를 애완동물로 기르며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야생의 본능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마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졌고 사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성체가 된 하마는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을 공격해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 야생동물을 인간의 욕심으로 길들일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네 번째 사건은 2010년 미국에서 일어난 범고래 틸리쿰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틸리쿰은 좁은 수조에 갇혀 매일 반복되는 쇼를 강요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즐거워했지만 틸리쿰은 고통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결국 어느 날 쇼 도중 조련사를 공격하여 비극적인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틸리쿰은 그 행동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알리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는 1991년 탄자니아에서 일어난 사자의 복수입니다. 탄자니아의 한 작은 마을에서 밀렵꾼 무리가 어린 사자들을 붙잡으려다 어미 사자를 무참히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사자 한 마리는 깊은 슬픔과 분노를 안고 조용히 밀렵꾼의 행방을 지켜봤습니다. 그 사자는 몇 주 동안 밀렵꾼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다가 어느 날 밤 마을을 습격했습니다. 혼돈과 공포에 휩싸인 주민들은 결국 사자를 사살했지만 이 사건을 통해 동물의 기억과 복수심이 얼마나 강력한지 깨달았습니다. 여섯 번째 사건은 2021년 브라질의 아마존에서 벌어진 제규어의 복수입니다. 아마존 숲의 불법 벌목으로 인해 터전을 잃은 한 제규어는 먹을 것조차 구하지 못한 채 방황했습니다. 결국 극도의 굶주림과 분노 속에서 인근 인간 마을로 향했습니다. 주민들은 공포에 질려 제규어를 몰아냈지만 제규어는 몇 차례나 돌아와 마을을 습격했습니다. 마침내 제규어는 사살당했고 그제서야 사람들은 자신들이 벌인 환경 파괴의 대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1983년 러시아에서 있었던 굶주린 곰들의 반란입니다. 러시아의 어느 외딴 마을에서는 기후 변화로 인해 식량을 찾지 못한 곰들이 마을로 내려와 인간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극도의 배고픔과 절망 속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마을 전체를 공포에 빠뜨렸고 결국 군대가 투입되어 곰들을 모두 사살하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자연 환경을 무시한 대가를 끔찍한 방식으로 치렀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사건은 2014년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진 오랑우탄의 분노입니다. 밀렵꾼들이 오랑우탄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불을 질러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오랑우탄은 깊은 숲속에서 생존하며 밀렵꾼들을 기억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밤, 그 오랑우탄은
밀렵꾼들의 캠프를 찾아가 불을 지르고 공격했습니다. 밀렵꾼들은 두려움 속에서 자신들의 행동이 동물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동물들의 복수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그들에게 준 고통과 아픔의 기억이 만든 필연입니다. 인간은 종종 동물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동물들에게도 감정이 있고 기억이 있습니다. 동물이 복수하는 순간은 인간이 자연의 한계를 넘었음을 알리는 경고이자 외침입니다. 복수한 동물들은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말할 수 없기에 행동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행동을 단순한 공격으로만 이해한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비극은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동물과 공존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동물은 계속 기억하고 계속 복수할 것입니다. 우리가 동물에게 주는 상처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동물이 복수를 하려는 원인은 주로 인간의 학대, 서식지 파괴, 밀렵과 같은 잔혹한 행위 때문입니다. 동물은 본능적으로 생존과 안전을 중요시하며 이러한 기본 욕구가 위협받을 때 복수심이 발현됩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잔혹 행위를 목격하거나 경험한 동물은 그 순간의 감정과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며 때로는 평생 동안 그 기억을 품고 살아갑니다. 동물의 복수심이 발현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 핵심에는 강력한 기억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끼리, 돌고래, 고래와 같은 동물들은 탁월한 기억력을 갖고 있어 몇 년 혹은 수십 년 전의 사건까지도 정확히 기억합니다. 이런 기억력은 인간이 저지른 잘못을 절대 잊지 않게 만들어 결국 시간이 흐른 뒤 복수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사회적 동물들은 가족이나 무리가 피해를 입었을 때 집단적인 복수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침팬지, 사자, 늑대 같은 동물들은 자신들의 무리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결속력을 지니고 있으며 무리 구성원이 인간의 위협이나 공격을 받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이 집단적 복수는 단순한 본능 이상의 감정적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간과 가장 가까운 영장류들의 행동을 보면 감정적인 면에서 인간과 매우 비슷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침팬지나 오랑우탄은 자신의 새끼가 위협당하거나 잃었을 때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끼며 그런 경험이 있은 후로는 인간을 극도로 경계하거나 공격적으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복수심은 자기 보호의 본능일 뿐만 아니라 가족과 무리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에서 비롯된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과학자들은 동물의 복수가 단순히 본능적인 반응만이 아니라 복잡한 심리적 메커니즘에 의해 작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동물도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경험하며 이로 인해 불안감과 분노가 커져 결국 복수로 표출됩니다. 동물의 복수는 단순한 공격이나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이자 경고인 것입니다. 동물의 복수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인간은 자연과의 공존을 중시하고 동물의 생명과 감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환경 파괴, 밀렵, 서식지 침해 등 인간의 무분별한 행위는 결국 인간 자신에게 피해로 돌아옵니다. 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동물들은 분노를 품고 복수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동물을 학대하지 않으며 그들과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인간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물과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이 인간에게 준 경고와 메시지를 깊이 새겨야 할 때입니다. 동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동물의 복수는 결국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깊고 감동적인 동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